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입니다. 비트코인 기관자본위 뒤집는다. 유명 분석가 내년 반전 예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유력 분석가인 미카엘 반데포페는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 진입이 기존 사이클 논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초 비트코인의 흐름이 시장 기대를 크게 벗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관이 시장을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4년 주기 논리를 더는 유효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 같은 경우 포페는 이 규모는 컸지만 전형적인 조정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사전 정리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성숙한 자산이며 단순한 사이클 반복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페는 이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으로 이 92,000달러를 지목하고 있고요. 강한 거부 흐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2,000달러 선을 이제 왔다 갔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데, 이 상단을 지금 아직 이제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을 꼬집고 있고요. 당초 상단 돌파 시나리오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저점이 눈에 띄게 쌓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전형적인 뉴스 매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응은 이제 나왔죠. 이 소식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 저점 제거 과정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92,000달러 선을 방어하지 못하면 78,000에서 82,000달러까지 구간까지 한 차례 또 밀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정 이후 빠른 반전이 나올 차례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조정 이후에 결국에는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야지만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개미들 다 털렸다. 비트코인 역대급 산타랠리 시동거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은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험난했던 11월이 기억에 남을 12월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투기적 포지셔닝을 추적하는 시스템 레버리지 비율이 지난 여름 10% 수준에서 현재 전체 시가총액의 4%, 4~5%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버리지를 워낙 이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시장 내 과도한 투기 세력이 씻겨 나가며 이 구조가 한층 건전해졌고,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급격한 하락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인펀드 설립자 이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나스닥이나 이 고베타 기술주와 비교해서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단기 매수 기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고베타 기술주. 지금 이제 러셀 2000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셀 2000도 이제 신고가에 와 있는 상태고, 지금 고베타 기술주들이 대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스닥이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역사적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베타 주식의 회복세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이 비트코인이 향후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11만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 수준까지 반등해서 이 최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스닥이 가는데 왜 비트코인이 이제 못 가냐? 이 상관관계가 있는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나스닥을 따라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가족 지분 보유사 가장 빠르게 성장 비트코인 416개 또 사들였다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이 비트코인 채굴 자산 운용사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약 3,830만 달러, 하나로는 약 56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416개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지금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그렇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을 때 싸게 사자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은 4,783BTC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총 비트코인 보유액만 4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상장사 기준 전 세계 상위 25개 비트코인 트레저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가족이 보유한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 말고도 이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하나씩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이 트럼프의 전반적인 이 흐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풀려고 하는 정책들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꼽히는 사람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사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데 관심이 많고요. 또 주식 시장 이제 또 계속해서 올려야지 나중에 중간 선거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기관 등에 없고 모처럼 랠리 내년 12,000달러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서 하루 만에 6.5% 급등. 한 달 만에 처음으로 3,300달러 저항선을 탈환하는데 이제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타 경쟁 코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일주일 동안 12%에 달하는 회복세를 기록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이 기관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꽂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사 중 이더리움 최대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이더마인이 이번 회복 국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복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비트마인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가 금융사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조용히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더리움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13조 5천억 달러의 자산 운용 규모를 바탕으로 이 토코나 펀드를 출시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생태계 확장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 4조 달러의 JP모건과 도이치뱅크, 스탠다드 차타드 등 이 거대 금융기관들도 이더리움과 레이어2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 토큰화와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들은 이런 금융기관들에서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이더리움은 이제 수수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또 이더리움을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들에서도 이더리움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더 튤리풀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무위험 본인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 훈풍을 불어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죠. 지금 암호화폐 거래 직접 중개 이 규제 장벽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건데,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이 자체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 고객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권한에서 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 간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중개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객끼리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그냥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전통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활용해온 이 무위험 거래 주선 모델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행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무위험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고객들끼리 사고 파는 것들만 주선을 하고 수수료를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은행권에는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투자 기회, 사업 기회가 이제 생긴 거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행권에서는. 그럼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이 확장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 기반 이제 통로가 새롭게 생긴 거고, 암호화폐를 이제 중개하는 거래소 대신에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역할들을 일부 함으로써 이제 안전하게 은행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활발하게 또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이제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도 겸 편입 속도가 더욱 높이는 속도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연말 앞두고 기관 자금 회귀 이더리움 ETF의 2달 만에 최대 유입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 순유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재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 ETF는 2달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이더리움 ETF 총 유입 규모는 1억 7,527만 달러, 약 2,29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블랙록이 3,293만 달러이고 피델리티가 지금 5,147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델리티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블랙록보다.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피델리티가 1억 9,885만 달러 유입이 됐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1억 3,641만 달러 순유출이 오히려 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델리티 쪽으로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피델리티 쪽이 요즘에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피델리티 쪽으로 좀 더 자금들이 활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특히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으로 더
유입세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워낙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또 끌어올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파월은 물가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강경한 제롬 파월의 뭐 매파적 발언까지도 이제 뭐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크게 시장은 동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상치대로 0.25%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에서 3.75%로 인하가 됐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공식 고용 지표 일부가 지연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이 민간 공공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10월 이후 고용과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도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적인 지표나 뭐 이런 금리 인하 압박이 워낙 이제 크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왜 이렇게 적게 내리냐 막 이제 타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금리 인하는 꾸준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유동성이 확실히 계속해서 풀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이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반등세가 확실히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크다. 비트코인보다도 컸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보다도 확실히 큰 상승세, 이 G캐시 빼고는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더리움의 반등세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보다 지금 반등이 더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이고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지 이더리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